부자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단 하나의 비밀.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는 가난해졌다. 돈의 규칙을 배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의 운영자 신민철 씨가 쓴 돈의 규칙은 부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립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단 2년 사이에 달러 유통량이 40%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자산이 40% 늘어났다면 본전, 그대로였다면 40% 가난해진 셈이죠. 이 책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저성장, 고물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경제 성장은 더딘데 물가는 오른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단 하나. 40% 늘어난 통화량으로 생겨난 부작용 때문이죠. 단기간에 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량을 풀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 통화량을 흡수하고 소화할 때까지 사람들은 높은 물가와 낮은 경제 성장률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부자들이 알면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화폐의 비밀입니다. 법정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니 화폐가 비쌀 때 빌려서 자산으로 바꾸고 화폐가 싸질 때 빌린 화폐를 다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곧 금리입니다. 그러니 화폐가 비쌀 때라는 것은 고금리 상황을 말하죠. 금리가 높을 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자산을 사고 화폐가 쌀 때, 즉 금리가 낮을 때 그 자산을 팔아서 대출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이자 재테크의 정석으로 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말하는 비밀은 왠지 거꾸로인 것 같지 않은가요? 금리가 비쌀 때 대출을 내어 자산을 사라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명제는 모든 종류의 재테크와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명제입니다. 이 책은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알면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돈의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명제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금리가 6%일 때 1억을 대출받아서 1억짜리 자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금리가 6%에서 2%로 내려가면 돈 가치가 3배로 감소한 셈이니 1억짜리 자산의 가격은 3억이 됩니다. 결국 돈이 싸졌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 자산이 비싸진 셈입니다. 이렇게 돈은 싸지고 자산은 비싸졌을 때 비싸진 자산을 팔고 법정화폐 대출 1억을 갚으면 나에게는 2억이 남습니다. 나는 아무 자본 없이 법정화폐 대출 1억에 대한 이자만 내고서 2억에 가까운 자본을 쌓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바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준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3배로 오른 것입니다. 자산이 특별히 귀해졌거나 투자자가 갑자기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금리가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3배로 튀어오른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말이죠. 물론 이 과정은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연준의 금리 변동을 밀접하게 팔로잉하는 사람들만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대출을 내어 자산을 구입하면 자산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재테크에 관심도 없는 일반인들이 투자 대열에 동참하게 되면 그때가 끝입니다. 대중이 인플레이션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려서 풀린 돈을 흡수하고 인플레를 진정시키려고 할 겁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결국 투자로 돈을 벌려면 금리가 최고로 높을 때 돈을 빌려서 그걸로 자산을 사고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 자산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고 남은 돈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고 규모를 점차 늘리면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하게 반대로 합니다. 돈이 비쌀 때는 바로 지금이죠. 그럼 이 책에 따르면 지금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마디로 미친 소리라고 하죠.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대출을 내어 투자하냐고요.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자산 가격이 싸졌다는 사실은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몇 년이 지나서 금리가 바닥일 때, 즉 돈을 빌려도 부담이 별로 없을 때 비로소 대출을 내어 자산을 삽니다. 이미 돈은 싸질 대로 싸져 있고 그 반대급부로 자산은 비싸질 대로 비싸져 있는데 말이죠. 물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 당장 대출이자를 감당할 능력이나 배짱이 없기 때문이죠. 이해는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수록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생각의 메커니즘을 바꿔야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대로 돈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